안녕하세요.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용 법무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도 한 차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. 개인회생 신청하실 때 물상보증과의 관계에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나의 채무에 대해서 제3자가 물상보증을 해준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, 그리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물상보증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, 우리가 보증에는 인적보증과 물적보증이 있죠. 그 중에서 이제 물상보증은 물적보증에 해당이 됩니다. 다른 사람이 채무를 얻는데 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물상보증이라고 하고, 그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. 물상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채무자는 아닙니다. 채무는 없고 다만 그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사람이죠.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내 재산을 다른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그 사람이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없어서 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해주었다면 내가 물상보증인이 된 경우죠. 이런 경우에 개인회생을 들어갈 때는 나는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에 그 해당 채권은 기재하지 않고, 다만 내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, 재산가치를 산정할 때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그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서 재산 목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와 반대로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신청하시는 채무자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나는 물적 담보를 제공할 게 없어서 제3자, 특히 가족분들이 많으시죠. 제3자의 부동산이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,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내가 채무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당연히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그 해당 은행 채권도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해당 은행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, 거기에 따라서 이 담보 제공한 제3자 물상보증인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상담 전화가 오시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,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. 근데 그 아파트의 명의는 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요. 내가 사업을 하다가 대출이 필요해서 은행에 갔더니 내 신용으로는 대출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지 않아서 물적 담보가 있어야만 대출이 된다고 해서 그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는 경우죠. 근데 내가 사정이 더 어려워져서 개인회생을 해야만 하는데,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배우자 명의로 되는 그 집에 경매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. 그럼 이런 경우에는 해결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우선 배우자께서 신용이 좋다고 하시고 은행에서 채무 인수, 그러니까 채무자 명의를 내 명의에서 배우자 명의로 바꿔줄 수 있다고 하면, 그런 절차를 통해서 내가 그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에서 빠지면 집이 경매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아예 은행을 갈아타시는 거죠. 그 해당 은행에서 채무자 변경이 어렵다고 하시면 이자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만, 배우자께서 다른 은행에 알아보시고 배우자 명의로 그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, 그래서 기존에 내가 채무자로 되어 있던 그 은행 대출금에 대해서 상환을 해서 내 채무를 없앨 수 있는지, 이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지난주에도 그렇게 이제 상담을 주셨었는데, 그분은 다행히 배우자 명의로 대출이 가능해서 기존에 내가 채무자로 있던 은행은 상환을 하고 그렇게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또 계십니다. 오늘은 그 개인회생과 물상보증 중에서 내가 채무를 얻었는데 제3자의 재산을 내 채무에 물상보증으로 제공한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해결 방안은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. 이 부분도 법률적인 지식이 짧은 일반인들께서는 그 개념 자체도 명확하게 서지 어려우시고 또 고민이 많이 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.
개별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하면 추가로 저희 사무실에 전화 주시고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